사실 15 수천 개의 섬과 풍부한 문화가 공존하는 나라, 인도네시아. 세계에서 가장 큰 군도 국가, 인도네시아. 이 나라는 무려만 7,508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는 미국의 도시 수보다도 많습니다. 이 중 약 6,000개 섬에는 실제로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각각의 섬은 저마다 고유한 문화, 음식, 풍경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인도네시아가 섬이 가장 많은 나라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가장 많은 섬을 보유한 국가는 스웨덴으로 그 수는 약 26만 7천 개에 달하며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6번째로 많은 섬을 가진 나라입니다. 2024년 기준 인도네시아의 인구는 약 2억 8,400만 명으로 세계에서 4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입니다. 700개 이상의 언어, 1,300개가 넘는 민족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이곳은 그야말로 다양성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는 1945년부터 바하사 인도네시아라는 공용어를 통해 하나의 통일된 국가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바하사 인도네시아가 세계에서 배우기 쉬운 언어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복잡한 동사 변화가 없고 프랑스어나 스페인어처럼 성별 구분도 없어 외국인에게는 비교적 접근이 쉬운 언어입니다. 혹시 인도네시아에서는 영어만 중요하다고 생각하셨나요? 실제로 이곳 사람들은 다양한 언어 사이를 자연스럽게 오가며 언어적 유연성을 일상 속에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세계를 놀라게 한 독특한 매장 문화를 지금까지 고수하고 있는 부족도 인도네시아에 존재합니다. 그 전통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댓글에 숫자 3을 남겨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더 깊이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실 14. 현대 문명을 거부한 바두이 부족의 사람들. 자카르타에서 오토바이나 자동차로 약 6시간, 자바섬 서쪽 끝에 가까운 밀림 속 깊은 곳에 세상과의 단절을 선택한 사람들의 마을이 있습니다. 이곳은 바로 바두이 부족의 땅이며 바깥 바두이와 안쪽 바두이로 나뉘어 생활하고 있습니다. 외부인은 바깥 바두이 지역에 한해서만 현지인의 안내를 받아 출입이 가능하고 안쪽 바두이 지역은 철저히 외국인 출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들의 전통과 문화를 지키기 위한 엄격한 규칙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안쪽 바두이에는 약 1,500명이 살고 있으며 바깥 바두이에는 약 12,00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전체 공동체는 30개에 가까운 마을로 구성되어 있으며 밀림 깊숙한 곳에 흩어져 조용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마치 선사시대의 부족처럼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인터넷도, 휴대전화도, 전기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삶의 기반은 강과 계곡 주변의 물줄기이며 여성들은 손으로 직접 천을 짜고 옷을 만들어 입습니다. 이러한 생활 방식은 외부 세계와 거의 완전히 단절된 환경에서 비롯된 결과입니다. 마을에는 쓰레기가 없습니다. 길과 골목은 항상 깨끗하게 유지되며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생활은 이들에게 온화하고 조용한 성격을 선물해줍니다. 바두이 사람들은 채집과 자급자족형 농업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며 집은 대나무와 나뭇잎, 목재로 지어진 전통 양식으로 되어 있어 자연 속 평화를 더욱 강조합니다. 한 부족 구성원은 말합니다. 해마다 2명에서 3명 정도가 규칙을 어겨 안쪽 바두이에서 추방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족과의 관계는 계속 이어지며 마을 축제나 행사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바섬의 급격한 발전과 기술의 침투가 거의 모든 가정에 영향을 미치는 지금 이 순간에도 바두이 부족은 자신들의 삶을 단 하나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수백 년 동안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현대 문명을 거부하는 것은 단순한 고집이 아니라 전통을 지키기 위한 그들만의 방식입니다. 사실 13. 화산의 경이로움이 살아 숨쉬는 땅. 화산 폭발이 지구 전체의 기후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약 7만 4천 년 전 인도네시아의 거대한 초화산이 폭발하면서 지금의 토바 호수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호수는 미국의 타호 호수보다 4배나 넓으며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장엄한 자연경관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학자들은 이 화산 분출이 수천 년간 지구의 온도를 낮추고 인류 생존에도 심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날 토바 호수는 지질학적으로 중요한 장소일 뿐만 아니라
주변에 거주하는 바탁 쪽의 독특한 문화와 아름다운 풍경으로 수많은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에는 전 세계에서 단 하나뿐인 푸른 불꽃을 볼 수 있는 이젠 화산이 있습니다. 이 불꽃은 파란색 용암이 아닌 공기 중에서 유황가스가 타오르면서 만들어지는 현상으로 어두운 밤하늘 아래서 신비로운 장관을 이룹니다. 세상에서 가장 이색적이고 놀라운 자연 현상 중 하나로 지질과 자연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특별한 감동을 선사합니다. 더 나아가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활화산을 보유한 나라입니다. 현재 활동 중인 화산만 130개 이상, 활동을 멈춘 화산까지 포함하면 500개가 넘으며 이는 일본이나 미국보다도 많은 수치입니다. 이 나라에서는 화산이 단순한 재난의 상징이 아니라 대지의 숨결이자 사람들과 자연이 공존해온 이야기 그 자체입니다. 사실 12강 위에서 펼쳐지는 삶, 인도네시아의 수상시장. 인도네시아에서는 강이 단순한 자연 요소가 아닌 삶의 일부입니다. 강을 따라 펼쳐지는 수상시장은 인도네시아 사람들의 일상과 문화, 그리고 정서를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로크바이탄 수상시장은 남부 칼리만탄의 반자르마신 지역, 즉 1000개의 강의 도시로 불리는 곳에 위치한 대표적인 수상시장입니다. 이곳은 무아라 쿠인 시장과 함께 인도네시아를 대표하는 2개의 수상시장 중 하나입니다. 이 수상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사람들이 강가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배를 타고 서로를 찾아다니며 직접 물건을 사고 파는 형태라는 점입니다. 태국과 같은 다른 수상시장과는 차별화된 이 방식은 베트남의 수상시장과도 닮아 있습니다. 주로 여성들이 주쿵이라 불리는 전통 나무배를 타고 직접 농산물과 생필품을 판매하며 엔진 없이 조용히 노를 저어 다니는 모습은 고요하면서도 활기찬 인도네시아의 수상 문화를 상징합니다. 시장은 새벽부터 열리고 때로는 밤늦게까지 이어집니다. 이곳에서는 열대 과일, 채소, 생선, 계란, 쌀, 향신료까지 다양한 지역 특산물이 배 위에서 거래됩니다. 강 위에 줄지어 떠있는 배들은 색색의 열대 과일과 전통 복장을 입은 여성들로 가득 차 마치 한 폭의 수채화를 연상케 합니다. 그 중에는 수공예품, 가방, 신발, 기념품을 파는 배들도 있어 단순한 시장을 넘어선 하나의 문화축제로 느껴집니다. 현대적인 도시보다 훨씬 더 진솔한 감동을 안겨주는 이 강 위의 풍경은 인도네시아가 가진 독특한 삶의 방식과 공동체의 따뜻함을 보여주는 소중한 단면입니다. 사실 11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변이 있는 발리. 발리는 단순한 휴양지가 아닙니다. 몰디브와 견줄 만큼 눈부신 해변을 지녔고 하와이에서는 느낄 수 없는 고유한 문화를 함께 품고 있는 특별한 섬입니다. 진정한 휴식을 원하는 이들에게 누사두아는 완벽한 선택지입니다. 해변을 따라 늘어선 고급 리조트, 조용한 분위기의 스파, 그리고 신선한 해산물을 선보이는 레스토랑들이 여행자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좀 더 야생적이지만 고요한 분위기를 원한다면 순바섬의 니히와투 해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곳은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변으로 손꼽히며 세계적으로도 손에 꼽히는 절경을 자랑합니다. 거대한 파도, 은빛 모래, 그리고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풍경이 한순간도 잊히지 않는 인상을 남깁니다. 하지만 발리의 진짜 매력은 그 이상의 무언가입니다. 고대 사원에서 울려 퍼지는 종소리, 형형색색의 힌두 전통 의식, 그리고 거리 곳곳에서 만나는 지역시장은 이 섬을 더 깊이 있게 만들어줍니다. 울루와뚜 사원에서는 끝없이 펼쳐진 바다를 배경으로 전통 무용이 펼쳐지고 시장에서는 바비 굴림과 사떼 리릭 같은 향토 음식이 입맛을 자극합니다. 발리는 단순한 휴양지를 넘어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살아있는 문화의 무대입니다. 단 하루만 머물러도 이곳이 주는 울림은 오래도록 마음속에 남게 됩니다. 이제 당신은 이 특별한 섬을 직접 걸어보고 싶은가요? 마음이 움직였다면 네, 아직 망설여진다면 아니오라고 말해주세요. 사실 10. 인도네시아의 독특한 문화와 규칙. 인도네시아를 여행할 계획이라면 그들의 일상과 문화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나라는 단순히 아름다운 풍경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독특한 규칙과 전통을 지닌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모든 국민이 항상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예국인 역시 여권을 반드시 소지해야 합니다. 호텔 금고에 여권을 보관할 경우에는 복사본을 따로 소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길거리에서 신분 확인을 요청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2019년부터는 출입국 규정이 더욱 엄격해졌습니다. 특히 발리에서는 훼손된 여권을 소지한 여행자의 입국을 거부하거나 현장에서 강제 출국시키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여권은 반드시 6개월 이상의 유효 기간이 남아 있어야 하며 예관이 깨끗하고 정보가 선명해야 합니다.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여성과 처음 만났을 때 악수를 먼저 청하지 않는 것이 예의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손을 내밀지 않는다면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고 정중한 태도입니다. 무엇보다 조심해야 할 행동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다른 사람의 머리를 손으로 만지는 일입니다. 인도네시아 문화에서 머리는 신성한 부위로 여겨지며 누군가의 머리를 건드리는 것은 큰 무례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칙은 단지 금지의 의미가 아니라 상대를 존중하는 문화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들의 방식으로 질서를 지키고 서로를 배려하는 이곳에서 우리는 또 다른 형태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 9 보로부두르, 세계에서 가장 큰 불교 사원. 불교의 가장 웅장한 건축물이 중국이나 인도에 있을 거라 생각한다면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세계 최대의 불교 사원은 인도네시아의 중자와 지역에 자리한 보로부두르입니다. 9세기에 지어진 이 사원은 건축적 정교함과 영적인 깊이를 동시에 지닌 인류의 보물입니다. 이 사원은 6개의 사각형 테라스 위에 3개의 원형 구조가 층층이 쌓여 있으며 가장 꼭대기에는 거대한 돔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벽면에는 2672개의 부조와 504개의 부처상, 그리고 꼭대기의 72개 불탑 안에는 조각상이 각각 하나씩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요소가 어우러져 하나의 거대한 만다라를 형성하며 불교적 우주관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때 이 사원은 수세기 동안 화산재에 묻혀 세상에서 잊혀졌습니다. 1814년 네덜란드에서 파견된 유럽 학자들이 이곳을 발견하면서 세계는 다시금 이 경이로움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수백 년의 세월은 이 사원에 많은 손상을 남겼고 1970년대 인도네시아 정부는 유네스코의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12년간의 복원 작업 끝에 5천만 달러가 넘는 비용을 들여 일부 구조가 원형대로 복원되었고 오늘날 보로부두르는 다시금 세계적인 문화유산이자 불교의 정신을 간직한 신성한 장소로 거듭났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순례자와 여행자들이 이 사원을 찾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닌 세월을 초월한 믿음과 인간의 예술이 만나는 경이로운 공간입니다. 사실 8 포온 축제, 낯선 이와의 신성한 의식. 인도네시아에는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독특한 축제가 있습니다. 자바의 성산 군웅 크무쿠스에서 열리는 포온 축제는 신에게서 복과 행운을 받기 위해 행해지는 오래된 의식입니다. 이 축제는 1년에 7번 열리며 수천 명의 순례자와 방문객들이 모여들어 축제의 시작을 알립니다. 참가자들은 먼저 신성한 계곡의 샘물에서 몸을 정화한 후 자신의 배우자가 아닌 전혀 모르는 낯선 사람과 짝을 이루어 의식을 진행합니다. 이 의식은 단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 사람과 짝을 이룬 후 같은 파트너와 총 7번의 만남을 이어가야만 비로소 신의 축복을 온전히 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를 위해 많은 이들이 연락처를 교환하며 이후 한 달여간 만남을 지속하게 됩니다. 참가자 중에는 사업가나 자영업자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의식을 통해 사업적 번영과 행운을 얻는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곳은 사랑의 언덕이라는 별칭으로도 불리며 다양한 연령과 배경을 지닌 사람들이 모여 간절히 기회를 염원하는 공간이 됩니다. 이 축제는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방식이 다르지만 확실한 건 한 가지입니다. 포온 축제는 인도네시아가 지닌 독특한 신앙과 전통, 그리고 인간의 깊은 소망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하나의 문화적 거울입니다. 사실 7르 자카르타, 가라앉는 도시의 분주한 삶. 인도네시아의 수도 자카르타는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활기차고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불빛 뒤에는 조용히 그리고 서서히 가라앉고 있는 도시의 그림자가 있습니다. 매년 자카르타는 평균 10에서 25cm씩 가라앉고 있으며 특히 북부 지역은 그 속도가 더욱 빠릅니다. 이는 지하수의 과도한 사용과 해수면 상승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거대한 도시의 심장부가 조금씩 물에 잠기고 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지만 자카르타 시민들은 그 속에서도 여전히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도시는 현재 약 1100만 명이 살고 있는 대도시이며 도시 전체를 포함하면 인구는 3000만 명에 달합니다. 하지만 그 거대한 규모에도 불구하고 도시 최초의 지하철, MRT 자카르타는 2019년에야 개통되었습니다. 그 전까지 사람들은 주로 오토바이, 자동차, 버스를 이용했고 이는 만성적인 교통체증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자카르타는 쇼핑 천국이라는 별명을 지닐 정도로 수많은 쇼핑몰이 밀집해 있습니다. 특히 타무린과 수디르만 지역에는 150개가 넘는 대형 쇼핑센터가 자리 잡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그랜드 인도네시아, 플라자 인도네시아, 센트럴 파크는 단연 눈에 띄는 명소입니다. 과거 자카르타는 출퇴근 시간에 3인 1차 규정을 도입한 적이 있었습니다. 즉, 차량 한 대에 최소 3명이 탑승해야 했습니다. 이 제도로 인해 일부 사람들은 아이들이나 가난한 이들을 태워 규제를 회피하는 유령 승객 고용이라는 이색적인 직업이 생겨났고 결국 이 정책은 2016년에 폐지되었습니다. 오늘날의 자카르타는 지역마다 전혀 다른 분위기를 품고 있습니다. 남부 자카르타에는 고급 주택가와 밤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지역이 조성되어 있으며 케만과 SCBD는 고급 식당과 세련된 쇼핑몰, 활기찬 라이프 스타일이 어우러진 곳입니다. 북부 자카르타는 해안 관광 명소로 유명하며 그중 앙콜 드림랜드는 대형 해변과 수족관, 놀이시설을 갖춘 복합 테마파크로 많은 여행객을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자카르타의 전통과 역사를 느끼고 싶다면 서부 자카르타를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곳에는 글로독 차이나타운, 타만 앙그렉 쇼핑몰, 모자 박물관, 전통 재래시장 등이 밀집해 있어 인도네시아의 문화적 깊이를 직접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카르타는 현대성과 전통, 혼란과 질서가 공존하는 특별한 도시로 매 순간이 새로운 발견이 되는 생생한 무대입니다. 사실 6정글 한가운데 탄생하는 새로운 수도, 누산타라. 1945년 인도네시아가 독립한 이래 자카르타는 오랫동안 이 나라의 심장이었습니다. 정치는 물론 경제와 문화까지 모든 중심이 이곳에 집중되어 있었지만 시간이 흐르며 자카르타는 점차 무거운 짐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지반 침하와 해수면 상승, 과도한 인구 밀집과 대기 오염. 인도네시아는 이제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이름은 누산타라입니다. 인도네시아령 보르네오 섬, 동칼리만탄에 위치한 이 도시는 기존 수도에서 1200km 떨어진 미지의 대지 위에 세워집니다. 총 면적 2560제곱킬로미터, 숲과 언덕, 정글과 바다로 둘러싸인 공간에 하나의 미래형 수도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2022년 7월,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지시로 본격적인 건설이 시작되었으며 전체 계획은 5개의 단계로 나뉘어 2045년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예상 비용은 350억 달러. 하지만 이 도시는 단순히 수도를 옮긴다는 차원을 넘어 인도네시아가 어떤 나라가 되고 싶은지를 상징하는 거대한 선언입니다. 누산타라는 숲속의 도시로 불립니다. 이곳은 재생 가능 에너지만을 사용하는 친환경 도시로 설계되어 있으며 태양광 발전소와 같은 청정 에너지 시설이 도시 전역에 설치되고 있습니다. 도심 곳곳은 전기차만이 다닐 수 있고 대부분의 거리엔 보행자와 자전거를 위한 길이 먼저 설계되었습니다. 콘크리트보다 나무와 물이 많은 도시, 건물보다 녹지가 더 넓은 도시. 누산타라는 자연과 인간이 함께 숨쉬는 공간으로 태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예정대로 완성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규모와 예산, 기술과 시간이 모두 필요한 이 프로젝트는 수많은 가능성과 함께 수많은 도전도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누산타라는 단순한 도시가 아니라 인도네시아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 그 자체를 상징하는 이름입니다. 지금 인도네시아는 새로운 세기를 향해
깊고 조용한 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사실 5. 다양한 미식의 천국. 인도네시아는 단순한 여행지가 아닙니다. 이 나라는 1300개가 넘는 민족과만 7000개가 넘는 섬에서 비롯된 수천 가지의 맛으로 가득한 그야말로 미식의 천국입니다. 그중 발리에서 꼭 맛봐야 할 음식이 있습니다. 바비 굴링. 통돼지를 향신료로 속을 채워 통째로 구워낸 이 요리는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러우며 입안 가득 퍼지는 레몬그라스, 마늘, 생강, 강황의 향이 인상 깊습니다. 축제나 가족 행사에 빠지지 않는 발리의 자랑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사랑받는 나시고랭. 매콤한 양념으로 볶아낸 이 볶음밥은 계란, 닭고기, 새우, 오징어까지 다양하게 곁들일 수 있어 누구나 자기만의 방식으로 즐깁니다. 많은 인도네시아인들은 이 요리를 세계 최고라 자부합니다. 또 하나 독특한 음식은 두들긴 후라이드 치킨. 바삭하게 튀긴 닭을 망치처럼 생긴 절구로 가볍게 두드려 부드럽게 만든 후 매콤한 산발 소스와 함께 먹는 음식으로 현지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알려진 인도네시아의 자부심, 인도미. 단순한 인스턴트 라면이 아닌 수백 가지 방식으로 응용된 인도네시아의 대표 음식입니다. 치즈를 얹거나 튀기거나 심지어 두리안과 함께 먹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창의적인 조리법이 가득합니다. 당신이라면 이 수많은 음식 중 어떤 맛이 가장 인상 깊을까요? 이 맛의 축제 속에서 당신만의 최애를 찾을 준비가 되셨나요? 사실사 세계에서 단 하나뿐인 강 위의 파도, 보노 웨이브.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리아우주에 위치한 깜파르 강에서는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특별한 파도가 매년 수차례 찾아옵니다. 그 이름은 보노 웨이브. 바다에서 강으로 밀려드는 조수와 상류에서 흘러내리는 강물이 충돌하면서 거대한 파도가 생겨납니다. 이 파도는 4에서 6m 높이로 최대 10km 넘게 이어지며 시속 40km에 달하는 속도로 강 위를 질주합니다. 그 힘과 크기 덕분에 보노 웨이브는 바다가 아닌 강에서도 서핑을 즐길 수 있는 세계 몇 안 되는 장소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특히 보름달이나 초승달 무렵이 되면 파도는 더욱 거세지고 이 신비로운 자연 현상을 직접 경험하려는 세계 각지의 서퍼들이 이곳으로 모여듭니다. 강 위를 달리는 파도, 하늘과 강이 하나 되는 순간, 당신은 그 거대한 물살 위에 서서 자연의 경이로움을 온몸으로 느낄 준비가 되셨나요? 사실상 밥을 먹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먹지 않은 것입니다. 인도네시아 사람들의 식문화에는 아주 흥미로운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벨럼 메이컨 칼라우 벨럼 메이컨 네이사이. 이 말은 곧 밥을 먹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먹지 않은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햄버거를 먹었든 국수를 먹었든 혹은 고급 요리를 즐겼다 해도 많은 인도네시아 사람들에게 그것은 단지 간식일 뿐입니다. 그들에게 진짜 식사는 밥이 있을 때만 비로소 완성됩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서는 하루 세 끼가 모두 밥으로 구성되는 일이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나시고랭, 나시우둑, 나시파당. 지역마다 다르지만 밥은 언제나 식탁의 중심에 존재합니다. 심지어 아침 식사에도 따끈한 밥이 올라옵니다. 뜨거운 날씨와 격한 활동 속에서 버틸 수 있는 힘은 바로 그 한 그릇의 밥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여행 중 누군가가 당신에게 밥 한 그릇을 권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인사이자 하나의 한대입니다. 밥을 함께 먹는 순간 당신은 그들과 같은 삶의 흐름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실 이 상상을 초월하는 인도네시아의 미식 세계. 혹시 커피 한 잔에 $600를 지불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인도네시아에는 그만한 가치를 지녔다고 여겨지는 특별한 커피가 있습니다. 그 이름은 코피 루왁입니다. 이 커피는 사양 고양이가 먹고 소화한 커피 열매를 다시 수확해 만드는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탄생합니다. 소화 과정에서 발효된 원두는 일반 커피보다 훨씬 부드럽고 쓴맛이 적으며 깊은 향과 함께 특별한 풍미를 자아냅니다. 어떤 사람들은 생애 최고의 커피라고 감탄하며 어떤 이들은 단 한 번의 경험으로도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 커피 한 잔이 단순한 음료를 넘어선 하나의 이야기이자 체험이라는 점입니다.
또 하나의 놀라운 사실은 인도네시아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라면을 소비하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매년 120억 개 이상의 인스턴트 라면이 이곳에서 소비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인도미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매콤하고 진한 맛으로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이 라면은 인도네시아에서는 더욱 다채롭게 즐겨집니다. 치즈를 올리거나 튀겨서 먹거나 심지어는 두리안과 함께 먹는 레시피까지 존재합니다. 이 라면은 단순한 간편식이 아니라 인도네시아인의 정서와 입맛이 녹아있는 문화의 일부입니다. 혹시 당신이 인도미 고랭을 아직 맛보지 않았다면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라면 중 하나를 놓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실 이 적은 비용으로 누리는 낙원 같은 삶, 인도네시아. 상상해보세요. 새하얀 모래사장과 에메랄드빛 바다, 바람에 흔들리는 야자수 그늘 아래 한 달 1,300달러로 살아가는 여유로운 삶. 바로 이곳 인도네시아에서는 꿈같은 삶이 현실이 됩니다. 발리나 자카르타에서는 깔끔하고 쾌적한 원룸 아파트를 한 달 470달러에 임대할 수 있습니다. 바다 전망까지 더해진다면 그저 휴양이 아니라 삶 그 자체가 됩니다. 외식도 부담 없습니다. 현지 식당에서는 단 3달러면 향신료 가득한 전통 요리를 즐길 수 있고 싱싱한 해산물 요리도 손쉽게 맛볼 수 있습니다. 중심지를 벗어나면 월세는 280달러 수준까지 내려가며 시장에서 신선한 재료를 사와 집에서 요리하면 한 달 식비는 고작 180에서 250달러면 충분합니다. 교통비도 놀랍습니다. 대중교통 정기권은 약 15달러, 오토바이 렌트는 더 저렴하면서도 자유를 더해줍니다. 치과 진료, 헬스장, 이발소 같은 일상 서비스는 미국보다 70% 이상 저렴합니다. 매일 아침 요가를 즐기고 해변 산책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삶. 그 모든 것이 수백만 원이 아닌 단지 몇십만 원의 예산으로 가능해집니다. 결국 당신이 어떤 삶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한 달 590달러에서 1,300달러면 이 천국 같은 나라에서 충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저 저렴해서가 아니라 그곳의 삶이 정말 살아있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입니다. 맑은 하늘, 따뜻한 햇살, 느린 시간의 흐름. 바쁜 도시의 삶에서 벗어나 진짜 나를 찾아 떠나고 싶다면 인도네시아는 당신을 위한 곳일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인도네시아의 경이롭고도 놀라운 15가지 이야기 속으로 함께 여행해 보았습니다. 이 여정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영감과 시선을 전해주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 깊고 따뜻한 세계를 향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의 또 다른 여행을 위한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